이 사람도 이제 늘 자기만의 생각 원칙이 있어요.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거를 좀 분해해 볼까? 그래서 유명하죠. 오렌지 프로젝트라고. 내가 만약 회사를 차리면 한 달에 $30, 한 36,000원 갖고 버틸 수 있을까? 못 버틸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해냈죠. 그 냉동 소세지랑 오렌지만 사갖고 한 달을 먹었죠. 네. 먹고 이 정도면 뭐 $30 갖고 36,000원 갖고 살 수 있겠다. 우리나라 스타트업 하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건강 상하세요. 그러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에 해본 겁니다. 또 그 제1원칙 분해해서 재결합하는 거, 그 유명한 게 이제 러시아에 가서 로켓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러시아에서 일론 머스크를 망신을 주고 로켓? 그냥 뭐 당신 일이 아니야. 이런 대답을 일론 머스크가 듣고 오죠.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칩니다. 도대체 로켓 원가가 얼마야? 얼만데 그래? 그러고 쳐봤더니 3%밖에 안 되는 게 로켓 가격이. 엄청 낮네요. 그럼 내가 그냥 로켓을 만들어 봐야겠다. 그리고 자기가 바보 지수라는 걸 만들어요. 바보 지수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낭비 요소가 뭔가, 바보 지수가 클수록 낭비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고서는 결국 로켓을 만들죠. 우리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했던 해봤어.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정주영 회장님처럼 해봤어? 그럼 내가 만들지 뭐. 그래서 그냥 내가 로켓 만들고. 그리고 또 시간 면에서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세우기로 유명하죠. 3일 안에, 이틀 안에, 오늘 저녁까지.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매우 아주 거친 리더가 됐을 거예요.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세요. 본인은 그럼 쉬냐? 그게 아니고 본인도 또 이 일을 그 시간 내내 하니까. 침낭에서 자면서. 그렇죠. 네. 저도 이제 미국에서 MBA랑 로스쿨을 했는데 이 굉장히 과중한 숙제도 내주고 그 과제가 크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. 너무 힘들어갖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죠. 왜 이렇게 힘들게 숙제를 내주냐, 타이트하게. 그랬더니 타임 프레셔, 시간 압박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. 저는 결국은 못 견디고 물론 학교는 졸업했지만 저는 못 견뎠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타임 프레셔에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일이 가능한지 확률이 나오면 된다. 내가 죽었거나 내가 무능력해질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죠. 2008년이 일론 머스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을 것 같아요. 스페이스X도 계속 로켓 발사가 실패해서 회사도 거의 파산 지경이었고, 머스크도 그때 재산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, 또 테슬라도 굉장히 어려웠죠. 그런데 이제 이 머스크는 또 베팅을 해요. 보통은 회사를 하나 살리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잖아요.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반반씩 스페이스X랑 테슬라에 다시 자기 돈을 넣습니다. 그러고 나서 2008년에 네 번째 로켓이 성공을 했고요. 그리고 테슬라도 결국 성공을 했죠. 그래서 자기 그때 개인 자산이 한 3천만 불 됐는데 그거 반반씩 똑같이 쪼개갖고 난 다 끌고 간다. 이것도 사실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거죠. 보통은 우주를 포기하든지 지구를 포기하든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야, 난 둘 다 포기 못해. 그러니까 두 아이를 다 살리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선택을 했죠. 힘든데 이 사람은 나는 내 피를 나눠서라도 애 둘은 다 살리겠다. 그래서 자기한테는 진짜 자식 같은 회사 둘을 다 살리죠. 이 사람 좀 화법이 특이하잖아요. 네. 그리고 행동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.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우선 그 사람의 예측이 꽤 맞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예측이 맞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새로 판을 만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구에는 다 전기차들이 다닐 거다. 그리고 자기가 전기차를 계속 만드는 거죠.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살 거다. 그러니까 사람 태워서 화성으로 로켓 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말하는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리스크 테이커는 워낙 일론 머스크가 유명하고요.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리스크에 대해서 겁이 없냐면 자기 생일날 마술사가 눈 감고 눈 가리고 칼 던지는데 풍선 터트리는 거 그 앞에 자기가 서요. 돈 줘도 못 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서서 던지라고. 아주 리스크, 실패 이런 데는 그냥 내성이 생긴 사람이죠. 굳은 살이 생긴 사람이죠.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게 없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머스크의 업적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이 사람은 하여튼 난 영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영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판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생태계를 이미 만들고 있고
이런 얘기도 합니다. 우리는 사실 태양계 안에서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야. 이 사람 머릿속엔 지구가 아니고 늘 우주를 생각하는 거고, 그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일부가 되거나 둘 중 하나다.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갖고 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하니까 그냥 간판 걸고, 회사가 필요하니까 그냥 인수하고, 이러면서 계속 자기 꿈을 이뤄가는 거죠. 어릴 때 봤던 공상과학 소설을 굉장히 시간을 앞당겨서 자기가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 인성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시해요.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내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의 재능을 너무 높게 알고 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다. 재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요? 네네.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건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 태도 바꾸려면 뇌를 갈아 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죠. 본인이 생각하는 애티튜드, 또 캐릭터 이런 데 대한 되게 뚜렷한 주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야말로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열정적이면서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잘 따라오는 그런 팀원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카리스마 리더거든요. 카리스마가 그 신이 준 재능이란 뜻인데, 카리스마 리더는 사람들이 막 엄청 따르잖아요. 카리스마가 있으니까. 그런데 이 카리스마 리더의 단점이 있어요. 뭘 것 같으세요?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. 사실은 그 거리감 때문에 더 따르는 거거든요. 그 거리감 때문에 경외심이 생기고 신으로 따르는 거죠. 뭐냐면요, 카리스마도 식어요. 그래서 스스로 계속 카리스마를 증명하고 계속 만들어야 돼요. 난 남이 못하는 일, 도전할 수 없는 문제만 풀고 있는 거죠. 제가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이력서에서 쭉 읽었듯이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만들고 설립하고 인수하고 하는 게 한 2년 텀으로 그 큰 회사를 인수하고 만들고 창업하죠. 그 정도로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이제 가차없이 해고를 하죠. 머스크가 직원들을 줌을 해요. 그래서 누구를 해고하고 누구를 쓸지 이거를 인터뷰하는데,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양이 때문에 조금 줌하는데 약간 방해되니까 고양이에 집중하면 회사 일을 집중 못하기 때문에 해고야. 그러고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해고요? 네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나만큼 집중해라. 그래서 늘 많은 그 파운더, 창업자들이 얘기하는 주인의식, 나를 복사해라, 나 같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. 최근 글쎄요, 한 2, 3년 됐나요 벌써? 그 일론 머스크만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만나게 되죠. 누구죠? 트럼프 대통령. 네.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마침내 만납니다. 그런데 머스크는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자기는 투표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. 왜 그러면 트럼프랑 그때 그렇게 막 지지도 하고 유세에도 나오고 후원도 많이 했을까?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.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자기 직원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비전을 실행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겠구나. 그래서 트럼프를 채용한 게 아닐까. 나를 서포트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. 그렇죠. 그래서 트럼프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로 용건이 끝나니까 아마 머스크 머릿속에서는 트럼프를 해고한 게 아닐까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충분히 머스크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그죠?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전기차에 무슨 혜택 보조금 막 그랬는데, 머스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임시직으로 채용했던 거 아닌가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일론 머스크 일생 중에 저는 참 궁금한 게 트위터를 왜 인수했을까? 저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기술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소셜미디어를 인수를 했을까? 근데 머스크가 싫어하는 게 그 획일화된 사고래요. 뻔한 생각. 그래서 그룹 띵킹을 되게 싫어한대요. 똑같이 생각하는 거. 트위터를 자기가 인수해서 X로 하면서 여기가 진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다양성의 장이다. 그리고는 누군가는 분석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막 괴롭힘 당하면서 늘 자기만의 놀이터가 있고 싶었을 텐데, 근데 그게 이제 X가 일론 머스크의 놀이터죠. 머스크가 그냥 좀 괴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, 이 사람은 진짜 사실 굉장한 공부벌레입니다. 로켓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머스크는 직접 자기가 경비행기 공부도 하고요, 열심히 매사 준비를 하는 그런
준비된 경영자죠. 천재이면서 되게 노력형이네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누가 따라잡겠어요. 네.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한국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한다.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. 그래서 뭐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. 그런데 최근에 또 트위터, X에 한국 태극기 막 올리고 한국 엔지니어들 구했죠. 한국 사람들이 되게 머리 좋다. 이건 또 머스크가 알고 있죠. 참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한 거예요. 이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 똑똑하다고 보이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고요. 또 그걸 잘 알아본 일론 머스크도 역시 남다른 앵글을 갖고 있죠. 저는 오늘 그 일론 머스크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의 다른 태도 한 끝은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슈퍼맨 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몽상가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셈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남는 장사만 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리더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는 거, 현실적이면서도 능력주의자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거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의 태도 한 끝입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일론 머스크 얘기? 저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괴짜인 줄만 알았는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인이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천재이면서 노력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